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개발팀에서 자동 관리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톰입니다. 저와 제이슨이 말씀드릴 내용은 이프 카카오 2020에서 발표된 MySQL on 쿠버네티스의 1년 뒤 이야기입니다. 위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니 작년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오퍼레이터에서 왜 이런 패턴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하던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의 모습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에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와 오퍼레이터는 1대1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까지 사용하던 MySQL on Kubernetes도 이런 구조로 개발이 되었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일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다른 대안이 없는 매우 적절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자동 관리형 서비스는 다수의 클러스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클러스터마다 컨트롤러 버전이 상이하여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놉스 도구인 아르고 CD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은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매니저 클러스터와 실제 자원이 스케줄링 되는 서비스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클러스터에는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되고 관리되게 됩니다. 서비스 클러스터에는 실제로 동작하는 파드만 위치하게 됩니다. 서비스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더라도 서비스 클러스터에 파드만 구동되어 관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의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트롤러가 위치하는 매니저 클러스터와 서비스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면 서비스 클러스터를 위한 클라이언트 정보가 담긴 커스텀 리소스가 매니저 클러스터에 생성이 됩니다. 서비스 클러스터의 정보가 담긴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됨에 따라서 서비스 클러스터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이용하여 매니저 클러스터의 컨트롤러가 서비스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의 동작은 뒤에서 제이슨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매니저 클러스터에 MySQL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이 되면 컨트롤러는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이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클러스터에 파드를 생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을 사용하여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컨트롤러 자원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 관리의 관점에서 다수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매니저 클러스터만 관리하여 오퍼레이터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 패턴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은 제이슨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개발팀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저는 멀티 클러스터 환경의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코드 레벨로 톱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코드는 고랭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클러스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니저 클러스터가 있어서 다수의 클러스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디바스 제품의 예를 들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매니저 클러스터에서는 D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커스텀 리소스들을 관리합니다. 각 커스텀 리소스별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서비스 클러스터에 필요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을 관리하도록 동작합니다. DB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앞서 소개한 작년 세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 주목할 점은 서비스 클러스터 커스텀 리소스입니다. 해당 커스텀 리소스의 컨트롤러를 통해 서비스 클러스터의 동적인 변화에도 적절하게 레컨사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유저가 서비스 클러스터를 생성할 경우 어떤 동작들이 수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생성하면 서비스 클러스터 객체가 생성됩니다. 이 객체의 생성 이벤트는 인포머를 통해 서비스 클러스터 컨트롤러로 전달됩니다. 컨트롤러는 새로운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한 쉐어드 인포머 팩토리를 생성하고 서비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들을 서비스 컨텍스트라는 형태로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라는 객체에 저장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코드로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 따른 오퍼레이터 패턴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싱글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단일 쉐어드 인포머 팩토리에 컨트롤러들을 매칭시켜두는 형태로 구현했었습니다. 인포머가 각 컨트롤러의 워크큐에 정해진 오브젝트들의 변화를 인폼해주는 방식으로 동작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컨트롤러별로 인폼받는 오브젝트들의 종류가 다릅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컨트롤러가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 인폼받기도 합니다. 실제 쉐어드 인포머 팩토리 내부 구현상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병렬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중복 수행되는 성능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만 컨트롤러마다 오브젝트를 인포머에 등록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클러스터가 다수 존재하는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쉐어드 인포머 팩토리 또한 다수 존재합니다. 다수의 쉐어드 인포머 팩토리를 다수의 컨트롤러와 매칭되도록 구현하는 과정에서 코드가 더욱 복잡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조금 다른 형태의 오퍼레이터 패턴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톰이 간략하게 소개해준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에 모든 쉐어드 인포머 팩토리를 두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변화를 이벤트 큐에 인큐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편의상 오브젝트들의 변화를 앞으로는 이벤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후 이벤트 큐에서 각 이벤트가 필요한 컨트롤러에만 이벤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인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 이벤트 큐, 그리고 커스텀 리소스 컨트롤러들에서 어떤 동작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는 서비스 클러스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 정보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셋과 쉐어드 인포머 팩토리를 관리하고 인포머에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벤트의 최신 정보를 저장하는 리스터를 관리합니다.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생성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해당 함수의 가장 큰 목적은 받아온 인자들을 매니저 컨텍스트에 저장하고 매니저 클러스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리소스들을 인포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는 이벤트 큐, 매니저 컨텍스트, 그리고 클러스터 네임을 키로 하는 싱크맵인 서비스 컨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니저 컨텍스트는 매니저 클러스터에 대한 클라이언트 셋과 인포머 팩토리의 리스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제너레이트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보시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
add, update, delete 핸들러 펑션으로 인큐 이벤트 함수를 넘겨줍니다. 해당 함수는 받아온 인자들로 이벤트를 생성하여 이벤트 큐에 넣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성한 이벤트 핸들러를 Shared Informer 팩토리의 서비스 클러스터 인포머에 등록하였습니다. 즉, 서비스 클러스터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큐에 인큐되어 컨트롤러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는 해당 서비스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다이나믹 클라이언트 매니저에 저장합니다. add 서비스 컨텍스트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해당 메서드는 서비스 클러스터 객체를 인풋으로 받아 create new context 메서드로 그에 해당하는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컨텍스트를 서비스 컨텍스트라는 싱크맵에 클러스터 네임을 키로 하여 저장합니다. create new context 메서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create new context에서는 인자로 넘어온 서비스 클러스터 객체에 대해 REST config와 클라이언트 셋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Shared Informer 팩토리를 생성하여 path 등의 오브젝트들에 대해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매니저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add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서비스 클러스터의 Shared Informer 팩토리와 이벤트 큐를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셋, 리스터 등을 담은 서비스 컨텍스트를 리턴하여 앞서 설명드린 싱크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하자면 매니저 클러스터와 서비스 클러스터 각각에 대한 인포머를 생성하고 인폼 받고자 하는 오브젝트와 이벤트 핸들러도 등록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이벤트 큐에 인큐되게 됩니다. 이벤트 큐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인포머로부터 이벤트가 통합되는 허브 역할을 하며 필요한 컨트롤러들에만 이벤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때 여러 컨트롤러가 동일한 이벤트를 원한다면 해당 이벤트를 필요한 모든 컨트롤러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벤트 큐 스트럭처는 컨트롤러 맵과 그에 해당하는 워크큐 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포머가 인큐 이벤트 메서드를 수행하게 되면 컨트롤러별로 이벤트 필터링을 실행하여 해당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이벤트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벤트 필터 메서드를 컨트롤러마다 적절히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커스텀 리소스 컨트롤러에 이벤트가 도달했습니다. 이때 어느 클러스터에서 발생한 이벤트인지 알아야 정확한 목적 클러스터에 레컨사일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 컨텍스트 싱크맵에서 클러스터 네임을 키로 서비스 컨텍스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디바스 제품인 쿠베 MySQL에서 인스턴스 셋 커스텀 리소스 컨트롤러의 싱크 핸들러 메서드 구현부입니다. 싱크 핸들러 메서드가 호출되면 가장 먼저 매니저 컨텍스트로부터 인스턴스 셋 리스터를 가져와 최신 상태의 인스턴스 셋 오브젝트를 획득합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스펙에 클러스터 네임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비스 컨텍스트를 획득하고 정확한 목적 서비스 클러스터에 필요한 레컨사일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톰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코드 리뷰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략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세션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전달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큰 그림만이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